기형의 크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기형이 뭐 심하고 적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네. 이거를 숨기고 다느냐 숨기지 않느냐의 차이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거는 네. 트라우마 자체가 아니고 그걸 숨기는 게 더 트라우마라는 거죠. 숨기려고 하는 거. 참 이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잘 드러내고 힘든 게 있으면 도움을 받을 때 진정으로 좋아지는 거다. 누워서 잠이 안 오는 분들은 내일 할 일이나 오늘 했던 일을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내일 아침에 시험 볼 일, 회사 출근해서 뭐 할 일 이런 거 생각하면 각성이 되고요. 네. 특히 사람 얼굴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이 이렇게 옆으로 보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 보면 부담이 돼가지고 나도 유튜브 엄청 보는데 나는 주로 동물 많이 보거나 테니스 좋아해서 테니스 많이 봐요. 정말요? 테니스 보면 5분 안에 잠들게 돼요. 하라고, 눈알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잠이 와요. 불안이 줄어들고 자기 전에는 그래서 영상을 좀 바꿔야 돼. 그런 거죠. 강아지 뛰어다니는 거 보고 그거 보다가 개꿈을 꾸게 되긴 하는데 교수님, 그리고 제가 책에서 봤는데 이제 네. 귀 관련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귀가 이제 선천적으로 좀 기형인가요, 교수님? 네. 네, 있었는데 그래서 뭐 그런 트라우마를 오히려 들어놓고 사는 게 더 도움이 됐다 이런 게 있는데 그 관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그 연구는 이제 다른 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제가 이 트라우마에 좀 관련이 있었던 이유가 네. 힘들어하고 불안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이게 트라우마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교통사고 당하고부터 이렇게 됐다. 아니면은 뭐 직장에서 누구한테 혼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가족들을 만나보면은 네. 그런 정도로 많이 안 다쳤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떤 건가 보니까 이 트라우마가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경험을 했다 그래도 그게 실제로 내가 예민하면은 네. 훨씬 더 크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이면은 예를 들어서 앞에 차도에 접촉사고가 좀 났다. 네. 거의 죽을 뻔했다. 네. 운전 중에 네. 부딪혀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 그럼 트라우마가 뭔가 좀 객관적인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연구를 하는데 상당히 좋겠다. 너무 주관적이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네. 어릴 때부터 뭔가 객관적인 트라우마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그럼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그런 게 있다면은 어릴 때부터 그게 계속 영향을 줄 게 확실하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귀가 형성이 안 된 분들이 있는데 네. 귀 안에는 괜찮고 귓바퀴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으로만 문제가 있지 실제로 별 이상은 기능은 없어요. 괜찮고. 기능은 괜찮죠. 네. 네, 그래서 귓바퀴 형성이 안 된 분들이 소위증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만나볼 기회가 있었어요. 네. 여기 저희 병원에서.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좋아요. 만나면 뭐 털털하고 얘기도 잘하고 눈도 잘 맞추고 이거 볼 때 좀 멀쩡하네. 근데 수술은 받으러 왔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예민하고 막 눈을 못 맞추고 막 소심하고. 굉장히 막 소심해 보이고 막 눈빛도 좀 날카롭고 네네. 그래요. 근데 한 반은 좋고 반은 안 좋아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무슨 차일까? 무슨 차일까? 봤더니 네. 기형의 크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기형이 뭐 심하고 적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네. 이거를 숨기고 다느냐 숨기지 않느냐의 차이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네. 귀에가 이렇게 여기가 귓바퀴가 좀 없잖아요. 네. 그럼 머리카락을 이렇게 합니다. 바람이 불면 머리가 싹 이렇게 날리는데 네네. 이분은 그걸 제일 싫어요. 보일까봐.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다니면서 항상 이게 드러날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거죠. 근데 그렇겠네. 잘 드러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좀 괜찮은 분들은 이걸 안 가려요.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죠. 왜 안 드러냈냐니까 부모님이 못 하겠대 어릴 때. 그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그냥 머리카락을 그냥 머리 자르게 한 거죠. 네네네. 근데 드러나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학교 가니까 애들이 막 놀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오래 안 가요 그게. 애들이 한 뭐 며칠 그러다가 그냥 말아요. 자기도 그냥 뭐 이렇게 설명하고 근데 뭐 얘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애들도 그러냐?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에 설명은 좀 해야 되죠. 근데 그 아이들이 네. 좀 친해지면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럴 것 그쵸? 같기도 해요. 신경 별로 안 예, 쓰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친구들은 거의 문제가 없이 자라난 거예요. 아. 이 친구들 그러다가 이제 20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차이가 엄청나요. 그때부터. 아.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네. 트라우마 자체가 아니고 그걸 숨기는 게 더 트라우마라는 거죠. 숨기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이게 수술을 하면 진짜 귀가 멀쩡하게 되거든요. 요즘에는 다 수술해요. 완전 똑같이 되는데 네. 해도 완전히 바로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해도 계속 가려요. 그러니까 저도 책 읽으면서 그게 되게 좀 신기하다고 해야 될까? 응. 그러니까 수술을 다 했는데도 그 전에 그게 남아 있어서 계속 그쵸, 간다는 가리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네. 계속 치료를 하고 도움을 드리면은 이게 없어지긴 하는데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음. 자기를 숨기고 가리는 것이 결국은 이 사람한테 주는 트라우마가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렇게 자기의 상상 속에서 점점 커져요. 아. 귀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신경 쓸 거라는 그 상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 실제보다도. 이게 잘 지낸 친구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때 그냥 노출했으면 어땠을까. 그럼 지금 훨씬 편했을 텐데. 근데 학교에서도 이제 어려웠고 네. 대인관계가 떨어지니까. 네. 물론 이제 지금은 아마 거진 이제 어린 시절에 잘 치료를 받으니까 괜찮은데.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사하는 거는 참 이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잘 드러내고 힘든 게 있으면 도움을 받을 때 진정으로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연구가 별로 없었잖아요. 거의 없죠. 그러면 실제로 어렸을 때 이런 기형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화상을 입었거나 뭐 이런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 이걸 아신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걸 학교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그걸 드러내더라도 정말 수용할 수가 있어요. 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은 네. 그들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그런 걸 드러내더라도 뭐 자기 병을 드러내더라도 다 괜찮게 What's matter 그러고 다 수용하고 네, 도와주고 네. 이런 문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케이스 나오잖아요. 다른 케이스. 네. 예, 그거를 놀리고 왕따시키는 이게 아주 나쁜 행위예요. 진짜 이거 보시고 네.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럼 과연 교수님은 매우 예민한 사람에 속하시는가 아니신가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죠. 네, 정답은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왜냐면은 제가 지금 하루에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보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예민하면 못 견딜 거예요. 근데 저는 예민한 거에 관심은 많은데 제가 그게 예민하진 않고요. 저의 장점 중에 하나는 무지하게 잘 자요. 어느 정도 잘 자냐면은 예를 들어 침대에 누우면은 이게 누우려고 시작할 때부터 벌써 자기 시작해요. 여기서 딱 떨어지면 벌써 자고 있어요. 정말요? 중간에 깨지도 않아요. 거의. 와. 풀로 잘 잡니다. 그게 뭐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약간 좀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도 견딜 수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 커피를 한 두세 잔을 먹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저도. 근데 그때는 어떻게 잠을 자냐면 또 방법이 있어요. 뭐 어떤? 그럼 딱 누워가지고 예전에 제가 가장 졸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유럽 여행을 갔는데 스페인을 구경한 거예요. 가우디. 가우디를 이제 보러 갔는데 가우디 이렇게 건물 있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여행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시차 적응 때문에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그거 보는데. 그 멋진 그 건물. 뭐 정신없는 건물에서 뭐 뒤로 막 고개 꺾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용히 누워서 그 가우디 건물 감상했던 생각하니 그 잠이 와가지고 요즘에는 잠 안 올 때마다 항상 그 건물 생각을 해요. 조용히 누워서 가우디 건물을 감상하셨어요? 건물 잠깐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5분도 안 걸려요, 자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책에도 나왔지만은 누워서 잠이 안 오는 분들은 내일 할 일이나 오늘 했던 일을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시험 볼 일, 뭐 등교 갈 일, 학교 뭐 아니면 회사 출근해서 뭐 할 일 이런 거 생각하면 각성이 되고요. 특히 사람 얼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예전의 일이라든지 그런 좀 편안했던 일 생각하면 잠이 잘 와요. 예전에 양 그 새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책 보니까 1000마리 세고도 잠을 제 환자 중에 1000마리까지 세본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저 역시 잠이 안 와요. 제가 볼 때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교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잠을 이렇게 빨리 드세요? 근데 그게 또 네. 좋지 않을 때도 많아요. 어떤 면에서? 장거리 운전할 때. 아. 이게 제가 이제 운전을 잘 하는 거를 잘 꺼리는데 네. 이렇게 운전하면 졸려가지고. 아. 그래서 운전할 때는 이렇게 음악을 꼭 크게 틀어놓고 운전해요. 아, 정말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매우 예민한 사람은 아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매우 예민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매우 예민한 분들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예민한 그 좀 형태도 다양하고 또 그 원인도 좀 다양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한마디로 할 수가 없는 게 네.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책에 보면 40명의 사례가 있어요. 네. 그게 저희가 이게 여러 명의 사례를 이렇게 합쳐놓은 거거든요. 네. 전형적인 사례들. 네네.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맞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꼭 자신이 아니더라도 주위 사람. 요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되고 되게 예민해 보이는데 요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그런 걸 해보시고. 네. 근데 이제 많이 심한 경우는 사실은 꼭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이제 어느 정도 심하지 않고 초기에는 네.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좀 질문에 네. 있는데 매우 예민한 사람은 뭐 만들어지는 건지 네. 뭐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그 생후 뭐 1년까지의 뭐 그런 관계 신경망 형성에 약간 좀 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원인이 좀 뭐가 있을까요? 근데 네. 제가 예민한 분들을 만나 보면은 네. 약간 가족적인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좀 예민하고 가족들도 예민하고 약간 예민한 집안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도 많고 아주 잘 지내는 분도 많고 근데 몇 명은 또 힘들게 지내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아까 얘기한 트라우마라든지 네. 뭐 어린 시절의 그런 양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이 다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복합적이죠. 하나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네네.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극복할 네. 수 있다는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께서 너무나 케이스가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공통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은 제가 이제 책의 말미에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네네. 우리가 비유하자면 이래요. 굉장히 고성능 마이크를 장착하고 네.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하고 네.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같은 어떤 정보를 줘도 그걸 엄청나게 복잡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모든 일에 그렇게 되면 이제 과부하가 되는 거고 네.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일에 최대한 빼야 돼요, 힘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카페에서 우리 친구하고 네. 우리 기자님하고 저가 만약 친구라고 대화를 한다고 하면은 네네. 예민한 분들 내가 예민하다 그러면은 네네. 대화를 네. 카톡으로 주고받는 것처럼 하면 돼요. 카톡이나 메신저를 어때요? 그 사람의 목소리, 톤, 표정 하나도 없죠. 없죠. 그렇게 되면 되게 편해요, 예민한 사람. 왜냐하면 말할 때마다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떤지, 목소리 톤이 어떤지, 네. 혹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까지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그 텍스트 자체의 내용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량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그런 걸 필터링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런 예민하신 분들 이제 외래에서 보다 보면은 네.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일 주고받는 것 같이 대화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사람의 옷차림이라든지 네. 그 카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는 네. 신경 안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만 들어도 이분들은 벌써 정보가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그 말 자체는 어차피 한 달 뒤면 다 잊어버릴 얘기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그리고 만났다는 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하고 만났고 네. 서로 얼굴을 익히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알게 된 거. 네. 그거면 충분해요. 네. 그 이외의 정보는 다 잊어버릴 거거든요. 근데 그 잊어버릴 걸 가지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딴 사람 만날 때도 네. 엄청 부담스럽죠. 그쵸. 그게 문제예요. 제가 교수님 말씀 조금 정리해보면 네. 일단 내가 예민한 사람인지를 일단 알아야 알아야지.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내가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네네. 예민할 때는 예민하게 또 일을 하고 네. 아닐 때는 아니게 하는 네. 그런 관리를 또 좀 잘해요. 잘 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 효과적인 방법은 이렇게 뭐 사람이랑 말을 할 때 그 네. 내용에만 집중을 하지 다른 표정이나 뭐 이것저것 그런 거에 크게 신경을 쓰지 네. 않는 게 맞아요. 네. 이렇게. 정말 예민하신 것 같아요. 아주 그 정리를 너무 잘하세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책에 좀 나와 나오죠? 있긴 한데 한두 명 정도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그러니까 그 자신의 예민한 성향을 잘 관리해서 성공한 유명인 한두 명 정도 간략하게? 그러니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 뭐 이야기를 하자면은 다 알만한 사람 중에 그 스티브 잡스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 스티브 잡스는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뭐 돌아가셨지만 안타깝게. 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 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참 어린 시절에 참 어려운 부도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자기를 다른 네. 이제 부모한테 이제 그 양부모한테 컸는데 네. 그 양부모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고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중퇴한 것도 사실은 그 등록금 때문에 중퇴했다고 본인이 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상황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 불만 세력으로 컸을 것 같아요. 보통 그렇지 않으세요? 스티브 잡스의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네. 그런 분노와 이런 것들을 자신의 제품으로 이렇게 승화하는 그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제가 그 스티브 잡스 전기에 나오지만 네. 그 뉴욕 타임스에서 스티브 잡스가 환공포증이 있다고 해요. 그 네. 단추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둥근 모양을 보면 굉장히 오싹하거든요. 네네. 혹시 환공포증이 뭔지 보면 해바라기 같은 거 보면 힘드셔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좀 그래요. 그런 게 네, 있죠. 네, 네. 예민한 분들이 많이 그런 게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둥그런 걸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불편하거든요. 우리 스마트폰에 네. 버튼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그런 배경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100%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통이나 힘든 게 오히려 보통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유명한 분들은 그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든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네. 남들이 못 보는 거를 보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완전 세상을 바꿀 만한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아까 이제 미국 스티브 잡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글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IT 첨단 기업들 보면은 네. 회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네.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회사가 놀이동산 같이 돼 있어요. 회사가 우리가 얘기했을 딱 넥타이 매고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착 치고 그리고 여기 뭐 이사님이 부르면 칵 서 있고 결제 딱 맞고 오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존댓말도 네. 이게 뭐 윗사람이라고 그렇지 하지 않고 뭐 네. 굉장히 자연스럽고 네. 그 직장도 보면은 뭐 그냥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맞아요. 제가 구글 한번 본 것 같은데 영상에서 예. 낮잠 잘 수 있는 막 공간도 만들어 놓고 그런 환경이 예민한 분들이 아주 일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최대의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한 환경이죠. 구글을 가야 되나? 구글에 잘 그러니까 네. 예민한 분들은 다른 데서 그런 예를 들어서 딱 넥타이 매고 이렇게 티를 입고 그럼 너무나 많은 에너지 거기 뺏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창의적인 일을 하는 기업일수록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창의적인 일을 하는 기업은 네. 이런 예민한 분들이 거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회사가 뭐 네. 이렇게 예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직원들의 능률을 높이려고.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예민한 게 창의성으로 발휘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 이외의 거를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이건 좀 더 거시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많이 발전했잖아요. 네. 근데 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한 거를 빨리 공부해가지고
잘 만들어요. 이렇게 했죠. 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요. something different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이런 분들이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예민함 때문에 완전히 기진맥진해지면 안 되고 오히려 자기 일의 능률을 발휘할 수 있게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특히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잘 도움을 받고 잘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5만 불, 6만 불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민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바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근데 저는 못 바꾸고 이해나 기자님이 바꿨어요. 저는 이제 책이나 이런 걸로 그분들 도와주고 제가 도와주면 그분들이 세상을 바꾸면 저는 거기에 이제 숟가락을 얹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아까도 예민한 사람이 21세기형 인간이라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는 좀 신기하긴 한 게 교수님은 이제 스스로가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예민한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막 하시게 된 게 그것도 전 좀 놀랍기는 하거든요. 많은 환자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무지하게 한정돼 있어요. 제가 보는 환자는 엄청 많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리고 일단 올 때 보면 조금 이미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야 이게 좀 회복이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좀 그 전으로 예전에 그 있잖아요. 예전에 그 영화 뭐였죠? 그 박하사탕 옛날로 돌아갈래. 딱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전에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좀 좋을까 했더니 그 전에 예민함이 조금 느껴질 때 그때부터 뭔가 좀 노력을 하자. 근데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학교 보면은 국어, 영어, 수학 잘하죠.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게 예민한데 도움이 안 돼요. 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더 예민해져요. 틀리지 않는 교육이 여기 책에는 나와요. 더 예민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무지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 저는 공부를 잘하셨어요. 저도 열심히 하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의 지도층들은 예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걸 잘 조절하면 되니까 나쁜 건 아니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좀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제 생각에는 꼭 예민한 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어떤 이런 측면에서 뭐 저는 제일 중요할 때가 대학교 1학년 때예요. 대학교. 왜 중요하냐면 고등학교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냥 공부한 것 해주고 뭘 할 수가 없어요. 딴 거요. 그쵸. 근데 대학교 1학년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자유방임적으로 바뀌어요. 너 어째 대학 때서 놀아라? 근데 노는 건 좋은데 요즘 이제 물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자기 예민성을 관리하는 법, 사람을 만나는 법, 어떻게 팀을 이뤄가지고 일을 하는 법 이런 걸 갖추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조그만 바람이지만 그 신입생이 좀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랑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교수님이랑 토론? 그 중에서 몇 명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데 결국은 이렇게 돼가지고 진료실에서 보기 전에 미리 좀 그냥 강의실에서 보고 싶어요. 참 안타까운 게 예전에 그래도 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대학교 들어가면은 저는 책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리고 뭐 여러 다른 과 뭐 강의도 듣고 엄청 여러 가지 그때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도 도움이 돼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취업 준비하는 게 바쁜 것 같아요. 회계라도 좀 안타까운데 그렇더라도 조금 그렇게 약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저는 근데 진짜 이 책이 보통 자기가 예민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단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희망을 주시는 전혀 단점이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예민한 걸 뺐을 때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이 아마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 전혀 단점이 아니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가장
정말 우리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유형의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거기 휘둘리시면 안 되고. 그쵸. 잘 관리해야 돼서.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게 돼서 네. 만든 겁니다. 그렇구나. 네.